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PD입니다.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가운데 이틀간에 걸친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어떻게 하든 비리와 엮으려 한 듯 보이나 대부분 헛방에 그치고 오히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공작 수준에 가까운 행위들을 했다가 거꾸로 시민들과 언론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새누리당 출신 노환인 전 성남시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2015년 협약서 체결 당시 성남시 의회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의 오염 부담을 감시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염려했고 미분양 부담을 지적한 바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 이익 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로 분배 구조가 성남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으며 만일 추가적으로 초과 이익 환수하는 것을 고집했다라면 모든 손실에 대한 위험과 투자 비용을 부담한 성남의 뜻은 확정의 보장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도해 추진한 사전 확정 이익의 성남시 동공 환수가 당시엔 가장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실토를 한 것입니다. 노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공공이익을 환수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대장동 개발 진실을 제대로 눈뜨고 봐달라고 말했는데 새누리당 출신 시의원의 양심적인 발언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한 도시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어떤 마인드로 시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시를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자들의 배만 불러주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 도시의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든 민주당 소속이든 정파 진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시장의 의지와 청렴성 그리고 책임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열린공감TV는 경기신문과 함께 그동안 취재해온 내용을 토대로 토건족 사업자들의 배를 불려버린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는 오산시 AI 도시개발 프로젝트인 우남뜰 개발 사업에 대해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열린공감TV 취재팀을 소개합니다. 탐사 전문 기자 강진구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입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 취재연대팀인 경기신문의 고태영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문 기자 고태영입니다. 네, 원래 오늘 목요일은 매주 저희 열린공감TV에서 진행하는 강진구의 인사이트를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저희 경기신문과 합동으로 취재해온 오산시의 우남뜰이라는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보도하려고 특별 시간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 고 기자님, 경기신문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경기신문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경기신문은 경기도와 인천시를 이제 취재 권역으로 하는 지역 종합 일간지입니다. 이제 매일 평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에 저희가 이제 일간지를 통해서 독자들께 이제 생생한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본사 기자들을 비롯해서 인천 본사, 경기 본사, 그다음에 각 지역 주재 기자들을 통해서 50여 명의 기자들이 매일매일 저희 독자들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날로 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신문에 대한 이제 홍보를 제가 조금 더 한마디 덧붙인다고 하면은 저희 열린공감TV에서 만든 탐사 보도 기사를 거의 빠짐없이 그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 언론입니다. 지역 언론뿐만 아니고 중앙 언론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 열린공감TV의 그 탐사 보도물을 포털에 거의 빠짐없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경기신문은 저희 열린공감TV와 올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취재 연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그 옵티머스 그 악의 그 카르텔 그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금감원 또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직원들 내부의 은밀한 통화 내역을 한 4,000여 통 정도를 저희가 입수를 했고 그 녹취 파일을 저희 경기신문에 보내서 경기신문에서 그 4,000여 개 녹취 파일을 빠짐없이 녹취를 작성을 해서 저희 그 열린공감TV에서 옵티머스 악의 카르텔 방송하는 데서 아주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프로그램은 특히 의미 있는 게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열린공감TV가 취재를 좀 주도하고 그다음에 경기신문에서 이제 지원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은
오늘 프로그램은 그 끝으로 아무래도 이 경기 이 수도권 지역의 정보나 취재망들이 훨씬 잘 돼 있는 경기신문이 오산시에서 발생한 이 오산 운암뜰 사업의 문제점들을 주도해서 쭉 취재를 해오셨고 열린공감TV에서는 제가 그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신문에서 주도한 탐사 보도를 열린공감TV를 통해서 공개하는 이 첫 번째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은 우선 경기신문 기자로서 열린공감TV에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첫 번째로 출연하시는 뭐 그동안에 간혹 이 전화 녹취를 저희 심혁 기자가 제공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경기신문 기자가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출연한 것은 뭐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의 형식 자체가 레거시 미디어와 그다음에 그 새로운 그 유튜브 기반의 매체 간의 새로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실험적인 시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또 기존 기성 언론과 그다음에 이런 유튜브 채널 시민 기자들 간의 기반으로 하는 이런 유튜브 채널 간의 협업을 사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경향신문과 사실은 이런 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그런데 경향신문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협업 모델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고 외려 열린공감TV 활동을 좀 뭔가 이 사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이 협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경기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의미 있는 또 실험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오늘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아주 매우 뜻깊은 소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민분들께서 경기신문에 대해서 좀 잘 아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보도를 좀 할까 하는데 자, 우선 강 기자님께서 운암뜰이 뭔지 그 네.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까? 운암뜰 하게 되면은 이제 먼저 성남의 뜰이 좀 연상이 될 겁니다. 그 대장동 프로젝트가 를 추진하는 그 PFC라고 얘기하죠. 그 SPC 그 이제 대장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SPC 그래서 성남의 뜰이라고 했고 여기 운암뜰이라고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점에서 이 오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암뜰 사업은 성남의 뜰을 좀 벤치마킹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우선 명칭뿐만 아니고 성남의 뜰과 마찬가지로 운암뜰 사업도 그 민관 합동 추진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쪽에는 그 성남의 뜰에는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자산관리 회사 정체불명의 자산관리 회사가 있었는데 이쪽 운암뜰에는 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에코앤스마트라고 얘기하는 또한 정체불명의 이 자산관리 회사가 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배당금 배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택지 조성 후에 이제 그 민간에 이제 분양하는 방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점에서 그 성남의 뜰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그 운암뜰 사업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드론 영상을. 드론 영상 준비됐나요? 저희가 드론까지 직접 띄워가지고 운암등을 좀 촬영을 했는데 네.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아주 땅이 되게 넓은데요? 네. 저기 이제 오른쪽 편에 보이는 게 저 1번 국도죠, 우리 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1번 네. 국도고 저쪽 화면에서는 안 보입니다만 반대쪽 편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번 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상당히 교통의 요지죠. 거기에 그동안에 그 미개발됐던 전답이죠, 제태부분 다. 네, 다 그렇습니다. 전답 저기를 이제 본격적인 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이제 스마트 산업 미니 산업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이제 그 대략 60만 제곱미터죠? 그렇죠. 네, 60만 평방 미터요. 네, 그리고
주거, 상업, 문화, 첨단 산업 등 이제 각종 시설이 이제 융복합된 단지를 도시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설계 취지이고요. 인구 한 13,000명 그리고 한 5,100세대가 거주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면적 중에 약 한 87,000평방미터를 지식산업센터 단지로 조성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오산의 이 스마트 시티 계획은 2014년 그 민선 6기 시작의 출범을 시작으로 이 비전이 이제 정해졌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우남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오산시의 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인데요. 이분은 이제 2010년에 처음 오산시장에 당선이 돼서 지금 이제 3선 으로 이제 3년임 이제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남뜰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 우남뜰 사업은 투자 규모는 한 7천억 정도이기 네. 때문에 거의 성남의 뜰하고 비슷한 규모의 그 초대형 프로젝트고요. 성남시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적죠. 오산시는 한 20만 정도, 23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23만 정도 되는 시에서 7천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대규모 그 개발 사업이고 수도권의 그 요지에 새로운 도시 스마트 시티를 건축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투자가들의 지금 관심을 불러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의 미니 신도시급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 오산시도 성남 대장동 성남의 뜰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오산시도 그 성남들 그 같이 이제 성남과 같이 이제 우남뜰 이제 개발 공모 사업을 진행해가지고요. 2019년 4월 이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해서 이제 그 7월에 현대 엔지니어링을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그 출자사들과 함께 이제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하게 되고 2019년 이제 11월 26일 이제 오산시하고 현대 엔지니어링과 사업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외관상으로 볼 때는 이제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제 네. 그 공공기관과 이제 민간 사업자가 이제 같이 협약을 맺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2019년 7월 3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지금 11월 26일 그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구성돼 이제 사업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네, 우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이 이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민간 그 사업자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사실상 주도하고 네. 시에서는 사실상 그 이 민간의 그 사업을 그냥 지원하는 역할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 과연 이 공영적인 목적의 그 도시 개발이 되겠느냐 그리고 충분한 또 이 공적인 이익 환수가 되겠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이게 스마트 시티 그 도시 개발을 추진으로 사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 엔지니어링이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오산시와 이제 협약이 체결됐다는데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백지 상태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들고 마음대로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것은 이 상당수의 개발 사업들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사전에 연구 용역이나 이제 타당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개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방향성을 정하고 그 확실한 밑그림을 가진 마스터 플랜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개발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인 거죠.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개발 사업들은 저런 식으로 그 마스터 플랜 구체적으로 뭐를 목적으로 그 추진되는지 예를 들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영상 문화 산업 단지, 출판 문화 정보 산업 단지, 뭐 첨단 의료 산업 허브, 글로벌 음악 도시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공모 단계에서부터 이제 저런 걸 제시를 하고 저기에 맞게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는데 지금 오산시 개발 사업은 스마트 시티를 추진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남뜰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도대체 저기를 어떻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지금 미니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좀 지금 모호하네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재량과 선의에 과도하게 의존한 채 그 도시 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공익을 수호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오산시와 의회가 역할을 소홀히 할 경우에 오남틀 사업은 그 묻지마 개발의 수렁으로 빠져들 위험이 크고 이것은 전례로 볼 때 결국은 다시 가장 많은 분양 수익을 안겨주는 그 아파트 단지 조성 쪽으로 사실상 귀결되는 게 아니라 물론 말로는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참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요. 일반적인 공모 절차와 달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지 않고 먼저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 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는 점이 매우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남틀 도시개발 사업의 컨소시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고태영 기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 우산 컨소시엄 자체는 일단 공공이 지금 50.1%, 그다음에 민간이 49.9% 이제 비율로 이제 공공이 조금 이제 과반수를 좀 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제 그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전략적 투자자, IS라고 지금 합니다. 네, 지금 여기 SI? SI라고 하고요.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재무적 출자자 FI 그리고 건설 출자자 CI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세 분류를 지금 나누게 되는데요. 중요도에서 보면 지금 SI 지금 전략적 출자자가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좀 핵심적인 역할을 좀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어차피 지금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무지 조성부터 시작해서 건설 산업이 진행이 되지만 그 기초 위에 이제 어떤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어떤 이제 산업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를 이제 이 전략적 출자자들이 이제 해가지고 다 유입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좀 그러니까 전략 출자자 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아산 신도시 같은 걸 만들 때 그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딱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그 또 아산 신도시에 이제 성격을 규정 지을 수 있는 그죠? 이제 그런 그 회사들 이제 일종의 전략적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스마트 시티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런 정도에 비견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이제 그 좀 명성이 좀 많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경쟁력을 갖춘 이제 그런 전략적 투자자들이 좀 유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런 전략적 투자 역할을 좀 또 못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FI,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CI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 출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보면은 좀 대부분 이제 그 전략적 출자자하고 그다음에 재무적 출자자 이제 자금을 대는 이제 곳이죠. 그다음에 이제 건설을 담당하는 이제 건설 출자자 이게 제공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보통 이제 전략적 출자자 이후에 이제 재무적 출자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이제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자금을 이제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건설 출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대부분 이제 국내 또 유명 건설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좀 경쟁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앞다퉈서 좀 우리가 먼저 공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좀 달려드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그 건설 출자의 비중은 좀 상당히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일단 우남틀 개발 사업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이제 명목상 지금 SI라고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SI에 지금 5개 지금 회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 그들 모두 지금 KR 산업, 그다음에 새천년 종합건설, EM 종합건설, ES 개발, 에코앤 스마트 이 5곳 업체들이 대부분 건설이나 이제 분양 이런 쪽을 지금 담당하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에코앤 스마트 같은 경우 이제 시행사, 예, 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서 반영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끌어올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좀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 회사들의 좀 전문적인 역할은 말 그대로 이제 건설 분양 이쪽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좀 끌어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구를 좀 더 뭉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짜 이런 건설 회사나 분양 회사가 정말 운영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좀 의문점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공을 담당하는 팔다리는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대겠다는 재무적인 출자자는
있는데 정작 이 사업의 머리 역할을 해야 될 기업들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전략적인 투자자가 없다라는 건데 현재 그 현행 컨소시엄 구성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분양 사업 관련된 회사들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만 때려지겠다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참 갈수록 이상합니다. 대안은 좀 있나 보이나요? 일단은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솔직히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네, 아파트 일단은 뭐 대부분 이제 아파트하고 이제 뭐 지식산업센터가 뭐 첨단산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또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이제 또 다 분양으로 이어가지고 또 분양 수익을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 같아도 지금 전략적 출자자 지금 SI가 없기 때문에 차선택 쪽으로라는 이제 출자의 기능을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입주사 이제 앵커 테넌트라도 이제 좀 명망 높은 기업이라도 좀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이마저도 좀 전무한 상태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입주사라는 게 이제 앵커 테넌트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배의 닷을 의미하는 앵커와 임차인을 뜻하는 테넌트의 합성어죠. 즉 대중을 유인해서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 보장하는 이제 핵심 브랜드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영화관, 패밀리 레스토랑, 유명 커피 전문점 등이 다 그런 기업들인데 그것도 전무한 상황이란 겁니까 지금? 뭐 전무한 상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제 언론 보도나 아니면 오산시의 공식 발표에서는 그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기본 컨셉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그 한 유명한 이 첨단 산업을 이끄는 그 유명 회사 이름이 거론이 되고는 있어요. 그 앵커 테넌트로 그게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이 반도체,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학습을 이제 목적으로 한 이제 반도체 그 전기 회로를 이제 디자인하는 회사인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드라이버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GPU 드라이브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를 이제 디자인하는 엔비디아라고 꽤 이제 유명한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현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와 함께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고. 이 운함들의 그 화천 대유라고 할 수 있는 그 에코 앤 스마트라고 하는 그 자산관리 회사 이렇게 3자가 MOU를 그 체결했고 결국은 이 엔비디아가 이제 운함들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참여를 하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AI 솔루션, AI 기술 및 AI 컴퓨터가 관련된 전문 경험과 이제 기술을 이 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공한다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가 AI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와 손잡고 운함뜰 AI 도시 조성을 본격화합니다. 오산시와 엔비디아, 에코앤스마트는 지난 8일 오산 AI 도시 및 모빌리티 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운함뜰을 AI 융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데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관합동으로 추진 중인 운함뜰 개발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오산 IC와 인접한 6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거, 상업, 문화, 첨단 산업시설 융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오산시는 이 가운데 8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오산시는 교육 기반 AI 특별시를 선언하고 교육을 비롯한 각 분야의 AI를 접목해 도시 전체를 스마트 시티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자 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을 이끌 핵심 GPU 기술 및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으로 오산시의 AI 도시 조성 계획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데 운함뜰 개발은 핵심 요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고 엔비디아라는 이 큰 회사가 유치가 됨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2천여 개의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그 창출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거기에 일자리도 확충이 되고 오산시의 교통, 안전,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인프라도 함께 이번 협약에 따라 엔비디아는 우남뜰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참여해 AI 데이터 센터 및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 장비 등을 공급하는 한편 에코앤스마트는 입주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 서비스를, 오산시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산시가 실제 스마트시티의 가장 모범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엔비디아는 AI의 축이 되는 AI 플랫폼 컴퍼니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I want to state that our hope is not only to form a partnership, but to participate in this project, to work by your side on this journey to creating a showcase for a more livable and business-friendly model AI city. And I look forward to collaborating to realize this shared vision.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고 이르면 2027년 트램까지 개통되면서 최적의 교통입지로 평가받고 있는 우남뜰. 세계적인 AI 기업의 참여로 AI 인프라 구축 계획이 선명해지면서 우남뜰 복합단지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 엔비디아는 솔직히 젊은 층, 요새 젊은 층은 이제 그래픽 카드로 많이 유명하죠. 예, 요새 지금 고사양 게임 네.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래픽 카드도 많이 또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요새 좀 이 엔비디아 카드가 좀 비싸요. 사양이 좀 높을수록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예. 그렇구나. 네. 근데 국내에 뭐 제조 회사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국내에는 이제 판매 법인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곽상욱 그 오산 그 시장을 비롯해서 오산시는 그 엔비디아를 위치해서 그 오산 우남뜰을 완전히 그 새로운 첨단 복합 도시로 그 건설하겠다니 한 2,000개 기업들을 이제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이 경기신문의 심혁 기자가 이 엔비디아에 확인한 결과 오산시와의 주장과는 이제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저거는 이제 오산시하고 이제 엔비디아 그다음에 에코앤스마트가 우남뜰 AI 도시 조성에 이제 협력하겠다라고 이제 좀 홍보한 이제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해당 보도와 달리 엔비디아가 2021년 2월 8일 오산시 그다음에 에코스마트와 오산 AI 도시 협력 MOU를 맺은 것은 이제 기술적 자문 등 조언 제공으로서의 협력한다는 의미일 뿐 이제 해당 사업의 전략적 투자자 또는 설계 참여자로서 사업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무슨 부산시하고 비슷한 느낌이 냄새가 납니다. 이거. 네. 또한 이제 오산시 또는 에코앤스마트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오산 AI 도시 사업 내 가장 핵심적 역할이다. 뭐 이걸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설명과 홍보는 좀 기업의 그 브랜드를 좀 사칭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비난까지 지금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산시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이상해 보입니다. 오산시는 미국 굴지의 기업이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우남뜰 개발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어째 취재하신 내용을 보면 좀 과대 포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산시나 곽상욱 시장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좀 이상한 게 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좀 이 사업 전체 전반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 오산 오남뜰 지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일단 여기에 그 재무적 출자자로 지금 참여한 FI가 이제 두 곳인데, 한국투자증권,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대우 모두 이제 증권사죠.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그 수천억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이제 사업에 이제 그 증권사도 이제 많이 포함 이제 그 참여를 많이 하게 하지만
보통 이제 1금융권이 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뭐 하다못해 성남애들도 하나은행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전혀 이제 은행권이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일단 또 지금 보통 이제 1금융권 같은 경우 이제 재원을 이제 직접 조달받을 수 이제 없다면 이제 금융 비용이 또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 금융적으로는 증권사 같은 경우 이제 이자율을 그래서 또 수익으로 또 창출한 또 기업이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공적 기여도가 또 상당히 또 위축되는 또 결과로 그렇죠.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그 1조 원 가까이 되는 이제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은행 파트너로 이제 참석하지 왜 못했느냐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 맞느냐 그러면 이제 오산시가 이 사업을 정말로 완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네. 여기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강 기자님께서 저 에코앤 스마트 관련돼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에코앤 스마트 이제 짓기 전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사업의 가장 그 심각한 문제를 이제 지금 이제 주장했던 대로 이제 마스터 플랜이 없이 사실상 현대 엔지니어링에 이제 일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네. 거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이제 이 사업에 이제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이 도시 투자에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MOU가 이제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오산시에서 발표하는 것과 달리 아직까지 이 엔비디아가 이 사업에 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명확한 지금 비전들 그다음에 약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점, 요 점이 이제 가장 우선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성남메트로하고 이제 가장 이제 비견되는 문제인데 성남메트로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 금리가 좀 낮은 제1금융권에 있는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한 반면에 여기는 이제 미래에셋 대우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참여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상당 부분 이 사업의 이익 중 상당 부분이 이쪽 이자로 아무래도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은 이자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성남시하고 달리 오산시는 이제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구조가 아니고 출자 지분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대 50으로 공공 50인데 민간 50 이렇게 나누는 건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1금융권이 아니고 제2금융권에서 차입을 해오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남시에서 추천한 대장동 프로젝트하고는 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이제 문제가 이제 마스터 플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에코앤 스마트를 좀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에코앤 스마트가 아무래도 성남의 트랩 화천 대비와 거의 자꾸 그게 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 우남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전략적 투자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그나마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마 현대 엔지니어링은 그냥 건설 회사니까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함께 협력해서 쳐나가고 있는 자산관리 운영사로서의 에코앤 스마트가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에코앤 스마트가 화천 대유와 마찬가지로 이제 출범한 지 2018년도에 출범했던가요? 2018년 3월 설립된.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된 회사가 이 1조 원 가까운 사업에 실질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요거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오남들 전반적인 이제 주주들에 대한 명부인데 공동 출자자하고 재무 출자자, 전략 출자자하고 전략 출자자에 보시면 맨 밑에는 에코앤 스마트 여기가 그렇죠.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코앤 스마트를 빼면 나머지는 다 건설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나마 에코앤 스마트가 이제 이 사업의 머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에코앤 스마트는 이제 구성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한 지 3년. 3년 됐네요. 네, 3년 3년 됐고 됐고 2018년 3월 설립됐습니다. 이 사업 외에 지금 뚜렷한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등기부등본상에도 지금 살펴보면은 지금 등기부등본상도 깨끗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업종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분양 네. 이런 이제 시행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고
설치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진짜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좀 의구심을 많이 들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저께 오산시에 찾아가서 에코앤스마트라고 하는 회사는 과연 믿을만한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 오산시 그 담당자의 대답이 굉장히 어처구니가 좀 없었어요. 단순했죠. 네. 네. 왜냐하면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 시행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네? 그럼 말이 시행을 누가 맡느냐는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시행사가 중요하지 왜 시행이 말이 안 돼서 그래서 굳이 자기네가 이게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그 심사를 할 때도 네. 에코앤스마트가 어떤 회사인지 부분들은 뭐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수상하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우남뜰 사업의 가장 핵심은 이 에코앤스마트에 누가 참여했는지 이 사람들이 이 전체적인 1조 원대 가까운 이 프로젝트를 지금 이쪽으로 설계하고 있는 사람들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에코앤스마트의 정체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이 에코앤스마트가 이 우남뜰의 그 출자 지분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밖에 안 되는 회사 그리고 출범한 지 고작 3년이고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업력이 전혀 없는 회사가 3%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업 전체의 브레인 역할을 사실상 담당하고 있다. 이제 이 점을 지금 가장 좀 우려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이야 정말 이게 일단은 그 우남뜰 PFV 이사회에 대한 오산시가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좀 들어보고 아니 그 앞전에 네. 이제 다시 이제 또 추가적인 이제 그 문제점들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설명했던 대로 이 우남뜰 사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성남의뜰을 벤치마킹 했어요. 그래서 공공 지분이 50.1%고요. 그다음에 민간 지분이 이제 49.9%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공이 그 과반의 그 지분을 확보를 한 건데 이상하게 이사회 구성은 총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공공이 2명이고요. 이좀 띄워주시겠어요? 민간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이 일단은 0.001%는 높네요. 그렇죠. 출자 비율은 보시면 공공이 50% 플러스 한 줄 거예요. 네. 그렇게 한 하고. 주. 네. 예, 저것도 똑같은 성남의뜰 그대로 벤치마킹한 거예요. 너무 똑같은 똑같은데 진짜? 예. 민간 사업자가 49.99%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만 한 줄에도 그 공공이 과반의 출자 비율을 확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회 구성은 거꾸로 공공이 2명이고요. 5명 중에 민간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참. 그거 결국은 민간이 주도하게 되고 이사회를 주도하게 돼 있는 당연하죠. 건데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오산시에서는 이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오산시가 출자 비율이 높으면 그쪽이 더 많은 그 이사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네. 거꾸로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출자 비율과 정반대로 민간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이 PFV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오산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혼자 오셨어?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찾아뵌 거는 저번 주 금요일날 이제 국힘에서 이제 우남동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그 이사를 좀 선정할 때 왜 공공의 2명이고 민간의 수민을 이사로 왜 만들었는지 그 의결권을 민간한테 넘긴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지분율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5명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좀 9명으로 이렇게 뭐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5명으로 해도 이게 뭐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지분만큼 이사를 편성해서 거꾸로 공공이 3인이고 원래 민간이 2명이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거꾸로 오산시는 공공이 2명이고 민간인을 3명으로 하게 따라서 통제할 수가 없다. 민간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아니, 얘기가 있어요. 주식수로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주식수로. 네. 근데 저희가 50.1이잖아요. 네. 50.1회만큼의 저희가 의결권이 있는 거죠. 이사수는 이제 그 뭐 하는 과정 속에서 의결을 하기 위한 어떤 숫자인 것이지. 의결을 할 때 이게 아니 근데 보통은 그 주식수에 비교해서 이사 선임하죠. 또 선임을 아니 그게 하죠. 의미가 있네. 그 50.1의 의결권을 저희가 50.1을 갖고 있는데 그 둘만 합의되면 50.1이라는 의결을 통제할 수가 있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주식을 가지고 어쨌든 절대적인 의결권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어쨌든 그 이사회를 자주 열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작은 의사결정 같은 이사회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 이사회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주식 그 지분에 비례해서 사실 이사회를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의결권도 50.1%를 확보한 건 다수의 이제 의결권을 확보한 건데 그럼 이사회에서도 다수의 이사들을 공공에서 임명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왜 이제 비례적으로? 꼭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그 민간을 3으로 하고 이사회 구성은 그 민간이 다수를 차지하게 했는지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왜 그랬는지. 주식은 그 공공이 다수를 확보하면서 이사회는 왜 민간이 다수를 그런 아니 상대적으로 보면 아니 당연히 이사회도 비례적으로 구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 한번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의 나름대로 아니 뭐 특별히 뭐 그런 배경은 없어요. 배경 뭐 어쨌든 이제 근데 이렇게 짜 있는 거예요, 저희가. 2명의 공공과 책임지고 하는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그 다음에 돈을 쏘고 있는 금융, 그 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는, 요렇게 짠 거예요. 공공은 그러면 2명이 누가 들어가거든요. 저희하고 농어촌공사요. 농어촌공사하고 네. 한 군데는 오산시하고 농어촌공사. 그 이제 2대 3으로 돼 있다 해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인데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주식회사니까 다수의 의식을 근데 왜 그러면 그 이사회 구성도 그 당연히 그 출자 지분에 비례해서 구성을 하면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그게 좀 강한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라 상식 아닌가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 요거는 제가 좀 확인을 좀 다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저 사람은 그 주주 의결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양반 같아요. 거수 해가지고 손 많이 드는 쪽이 대부분 다 이기잖아요. 아니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50.1%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사회 구성까지 꼭 공공이 다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초과 이익 환수 같은 거 개정할 경우에 민영 쪽 손 다 들어버리면 못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옆에 계시던 분이 이제 그럼 왜 굳이 그 민간을 이사수를 3명을 주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설명을 하는 게 그 재무적 투자자 있잖아요. 은행권 네. 쪽에도 1명 줘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을 담당하는 쪽도 1명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이 에코앤스마트에도 1명을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앤스마트 같은 경우는 3%의 지분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 5명 중에 1명을 추천하게끔 돼 있으면 3% 가지고 20%의 그 일종의 뭐 의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행사하는 네. 구조가 되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무늬만 공공인 거지 사실상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그렇죠. 개발이라고 해도 뭐 무방해 보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자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의 부족한 부분을 그냥 채워주는 형태로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갈수록 정말 이상한 개발 사업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무려 1조입니다, 여러분. 1조 이상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뭔가 허술한 계획과 출자 구조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딱 부러지게 계획을 설정하지 못한 듯 보이는데 자 일단 여기서 저희 열린공감TV 중간 광고 하나 하고요. 계속해서 왜 이런 허술한 구조로 오산시 운할들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공감TV는 진실의 큰 바다를 향하는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한 탐사 보도 전문 언론 법인 매체입니다.
열린공감TV는 이념적 좌우를 떠나 오로지 시민과 함께 정치 권력, 자본 권력,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지적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공적 사안의 본질과 맥락을 짚어내고자 합니다. 열린공감TV는 정부 또는 지자체, 정당, 특정 정치인 등 이익단체 등의 지원을 일체 배제하고 기업의 광고를 받고 있지 않으며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민 채널입니다. 진실의 바다를 항해하는 열린공감TV에 시민들이 승선해서 선원이 되어주시고 등대지기가 되어주시고 또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후원 안내 내용은 모든 영상에 고정 댓글로 적혀있는 홈페이지 호랑이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시청자분 중에서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이 빨간색이신 분은 한번 구독 버튼을 클릭하셔서 구독 쪽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열린공감TV는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열린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행동합시다. 바로 지금. 쇼핑이 후원이다. 지금 열린장터에서 열공분들을 위한 정말 좋은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열공 화이팅! 열린장터. 열린정책에서는 깨시민들만 먹을 수 있다는 깨시민이라는 상품으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많은 쇼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현재 오산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남뜰 개발 사업을 두고 티켓 수비까지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산시가 사업 부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시 빼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 기자님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남뜰 그 개발 사업은 이제 2016년 4월달에 이제 기획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019년 7월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되는데 문제는 그 오산시가 그 당초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땅 중에 일부를 이제 수용해서 제외시켜 줍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그 제척해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제척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 어떤 모든 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개발의 수익을 보는 거는 그 땅에 수용되는 토지가 아니고 그 땅의 그 개발 그 사업 예정 부지에 수용되지 않는 바로 인접 부지. 예, 거기가 가장 큰 그렇죠. 수익이 돌아가죠. 지가 상승으로 인한.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업 부지에 수용 예정이 됐다가 거기서 즉 제척이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그 가장 막대한 특혜가 이제 보장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제척이 됐던 부지들이 몇 개 보여요. 네. 그런데 그 제척된 부지들이 대부분 오산시 그 시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래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우선 이 우남뜰 개발 사업의 이게 조감도를 보게 되면 저 남쪽 하단 쪽에 지금 저쪽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저게 이제 냉동 창고죠. 냉동 창고는 지금 오산 IC 지금 밑에 밑에 쪽이가 밑에 쪽이구나. 오산 IC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표시는 바로 밑에 하얀색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단 쪽에 저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곳이 저게 원래 당초 2016년 4월달에 그 사업을 이제 고시할 때는 사업 예정 부지 안에 들어갔었어요. 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사업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연 저게 빠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만약에 수용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그냥 그 감정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받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저기서 들어갔다가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제 반사 이익을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이네요. 예, 그 부분이 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바로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쪽이 이제 그 더본 냉장이라고 하는 이제 냉동 창고가 있는 곳인데 이쪽도 여기구나. 네. 이쪽도 이제 항변은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은 결국은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본인이 독자적으로 그 중국에서 투자를 유치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이제 공장 증설에 이제 나서고 있었고 이 공장 증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뜨려고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이 구역이 그 사업 예정 구역에 들어가 가지고 개발 행위 허가 제한에 묶인 걸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규제가 풀리지 않게 되면 자기는
중국으로부터 그 투자를 유치를 했고 그 투자 유치한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또 그 클레임에 걸리면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오산시에 예정 그 지구 개발 행위 그 허가 제한 지역에서 풀어달라라고 이제 민원을 그 제시를 했고요. 더본 냉장고 제가 알기로는 그 안중근 의사 그 관련돼서 이렇게 크게 또 벽면에다가 월 그래픽을 해가지고 꽤 유명해졌던. 네. 지금 저 냉동 창고에도 안중근 의사의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사업 부지에서 제가 돼요? 네,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물론 이 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거는 2016년이긴 해요. 그죠? 네. 고시가 된 건 2016년인데 이미 이제 2014년도에 그 이 곽 시장이 그 3기 민선시장에 당선이 되면서부터 이 우남뜰 사업들은 누구나 다 이 조 부지에서 시작된다라고는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죠. 다 예상을 네. 하고 있었어요. 2014년도에. 네. 그런데 저 더본 냉장이 저 사업 부지를 조의 공장 증설에 나서겠다고 중국에서 투자를 유치한 시점이 2015년입니다. 2015년. 그러니까 2015년이면은 사실상 저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일종의 그 알박기 형식으로 투자를 유치해서 뭔가 모양새를 좀 미리 좀 갖춰 놨을 가능성도 좀 충분히 그렇게 볼 있단 수도 말이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라기보다는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서 본인들이 이 사업 예정 부지에서 제외시킬 명분을 거꾸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공장 증설에 나섰다. 뭐 이런 명분을 사전에 만든 게 아닌가 하고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 어쨌든 이 오산시 쪽에서는 더본 냉장을 이 사업 추진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로 이제 간주해서 결국은 이 사업 부지에서 그 제외시켜 주게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사실상 더본 냉장은 공장 증설 외에 그 상당한 집가 상승에 막대한 수익을 안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 더본 냉장과 좀 또 반대편 저쪽 북쪽 편으로 또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빠진 곳이 하나 있어요. 네. 예. 그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북쪽이면 여기 노란 쪽인가요? 예. 노란색 쪽? 그렇죠. 노란색 네. 쪽에. 네, 그렇습니다. 예. 저 노란색 쪽에 이제 그 중심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오산시 그 장내 문화원이 있죠. 네. 예, 오산시 지금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곳인데요. 예, 오산 장내 문화원이죠. 네. 오산 장내 문화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당초 사업 예정 부지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네.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면서 저 지역까지 이제 그 확대를 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산시에서 그 공고까지 공단까지 띄워요. 행위 제한 구역으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 지역 안에 갑자기 이제 그 이 토지를 이제 수용당하게 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오산시에 이제 몰려가서 항의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저 동그라미 표시된 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한 33가구 정도 되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은 저 사업구역에서 제외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장내문화원에 있는 원장 경우도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현재 오산시에 있는 그 곽 시장하고 매우 가까운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아이고, 일단 네. 드론 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쪽 지역? 그 장례문화원 일대요. 여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진짜 되게 좋은데요? 저 주차장이 많이 보이는 저기가 이제 오산 장내문화원. 일단 저 장례문화원 자체가 일단 그 2010년도에 이제 각상옥 시장이 이제 오산시장으로 이제 당선된 뒤에 이제 그 허가가 나갔다고 해서 이제 특혜다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한번 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저 장례시장 이제 주인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곽 시장하고 좀 굉장히 막연한 사이라고 지금 어떤 사이인데? 지역에서는 막역한 사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 곽 시장 선거 때마다 이제 음으로 양으로 이제 많이 지원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고.
그래서 일단 지금 저 제척된 사업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현재 지금 요 장례식장 대표가 이제 그 조합 이사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환지 방식으로 좀 개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서 저 구역은 이제 그 사업구역에서 제외가 됐어요. 제외가 된 대신에 저쪽에 있는 33가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재개발 조합을 구성을 하고요. 네. 그 조합장이 저 장례문화원 원장님입니다. 네, 조합장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저쪽 33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곳에 이제 그 현대엔지니어링이 당초 사업구역을 확장해서 저 33구까지 사업구역 안에 포함시키면서 그 저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원래는 이제 사업부지에서 제외되고 바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막대한 분양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업구역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냥 감정가로 토지 수용당하고 그냥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결국은 저 장례문화원 원장님이 일종의 그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의 이제 그 조합장 말에 네. 사실은 이제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걸 좀 뭐 뇌피셜을 좀 동원해서 굳이 생각을 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그 저 장례문화원 원장님이 저 33가구 쪽에 있는 그 환지를 통한 이 재건축 작업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차원에서 당초 예정에 없었던 그 저 부지까지 갑자기 확대해서 포함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을 가능성, 뭐 좀 악의적으로 생각하자면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오산시청에서는 이제 이 같은 의혹들을 이제 전부 부정을 하고요. 결국 장례문화원 원장도 뭐 문화원 쪽도 혜택을 본 것은 하나도 더 없고 결국은 그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그쪽은 가장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곳인데 저게 이제 그 사업 예정 부지가 좀 확대가 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환지를 계획을 이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또 저 장례문화원이 뭐 또 오산시의 거의 독점 저기는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환지가 되면서 저 장례문화원 사업도 이제 접어야 되니까 결국 장례문화원 원장 입장에서도 좀 탐탁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해명은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오산시청에서 담당자가 뭐라고 이제 해명을 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이제 쟁의장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민원이 들어온 거죠. 뭐였냐면 민원의 요지는 뭐냐면 15년 이때부터 그때 홍콩 외자를 좀 홍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외자를 받아가지고 자기 사업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땅을 샀더라고요. 여기 확장을 하려고. 예, 이제 나 이거 지금 본 사업장까지 담보 거래가 땅을 사놨는데 이게 니네들이 행위자를 해가지고 토지공개기 지금 나온다. 이거 외자 받은 거기서 지금 클레임이 들어온다 지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런 걸 예측을 했어요.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특혜로 된 요걸 좀 애를 먹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왜 못했겠어요.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 2016년 12월에 예. 개발행위 제한 지역 변경을 해준 거잖아요. 10월 달에 민원이 들어왔고 12월에 개발행위 12월 달에 제한을 저희 줬고, 위원회에 올렸죠. 그다음에 예. 2017년 1월에 제외시켰잖아요. 고시를 했죠. 1월 달에. 예, 예, 예. 그러니까 1월에 제외시킨 건데 예, 예. 여기 지금 보니까는 계약서랑 다 이게 좀 받아가지고 보니까 매입 시기나 이런 사항들이 운항들 보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게 아니더라. 외자 들어온 거 통장 사본까지 다 보니 이건 선량하게 사업해보려는 것 같더라. 제일 승인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제척을 하는 걸로 해보자. 근데 그렇게 심의를 받고 빼준 거예요. 이제 그 2017년 1월 달에서 고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부지를 살려고 그랬었다는 거고요. 거기 좀 샀어요. 부지. 80% 넘게 샀더라고. 계약서 다 이미 쓰고. 샀다? 예, 계약서를 제가 다 받아봤죠. 계약서 다 써놓고 이제 일부는 또 다 이미 잔금 지불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취득한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네? 취득한 시기는 언제쯤? 2015년부터 샀더라고요. 2015년서부터? 그때 이제 2016년 10월 달에 민원이 들어가지고 민원 들어와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계약서를 받아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 80% 넘게끔 계약됐고 일부는 또 다 샀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모르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재고지 피우겠다고. 2016년 4월 달에 행위 제한 공고를 했는데 너무 늦게 들어왔네. 이 신청이 10월 달에 들어왔어. 모르죠. 왜냐면 모르나요? 자기 땅 이렇게 맨날 이렇게 토지 연결이 안 떼보거든요. 뭐 공고를 저희가 공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 소속돼 있는 시에서 뭐 공고하는 거 잘 그게 눈에 안 띄잖아요. 내 땅에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날 이제 뭐를 하려다 보니까 빼보니까 이제 행위장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모르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방금 나간 영상은 강진구 기자가 말했던 장례문화원 관련된 오산시청 담당자의 해명이 아니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냉동창고 관련된 오산시청 담당자의 해명 영상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토지 소유자들을 제한한 그 환지방식 도시개발 제한서라는 거 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일단 지금 그 환지 방식 설명에 앞서가지고 네. 지금 그 앞에 해당 토지에 관해서 장례증을 좀 제가 좀 다시 좀 보충 설명 좀 드리면은 네. 일단 이게 지금 토지주 지금 33명이 네. 지금 그 환지 방식으로 이제 도시개발을 우리가 하겠다 이제 수용당한 입장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안서를 자기네들 직접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시에다 오산시에다 제출합니다. 시민들이. 네. 그래서 또 오산시에서 또 주민들이 그 제안서 또 들고 오니까 안 받아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서 올해 1월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상정을 해서 거기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이런 이제 개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조합을 형성을 해서 또 용역사를 해서 건설사를 이제 또 같이 또 끌어들여서 이제 같이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솔직히 보편적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용역을 줘서 자금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설계도를 뜨고 설계를 떠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시에다 제안한 이제 환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혹시 환지 방식 그 사진 혹시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좌측 사진을 보면 이제 토지들이 이제 이렇게 삐쭉빼쭉 해가지고 다 이제 들쑥날쑥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1번, 2번, 3번, 4번 단순석한데 이제 이 토지를 1번에 대한 토지 소유주와 2번, 3번, 4번 토지 소유주가 이제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은 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개발업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 완료된 뒤에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도 나 있고 토지도 반듯하게 다들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개발하기 전에 지분만큼에 대한 토지를 환지가 개발된 이후에 토지 소유주가 이거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일단 이 토지수의 이 환지 방식 같은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뭐 수용 같은 경우 이제 받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감정가에 대비해서 이제 받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 부동산 가치보다 좀 낮게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런 위험 요소를 줄일 수가 있고 또 보상을 받게 돼도 자기 땅을 파는 거기 때문에 또 양도소득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환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또 낼 필요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되고요. 하지만 좀 단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주민들끼리 또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개발에 소요되는 이제 자금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개발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벌말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들은 일단은 이 총 면적이 이제 71,949제곱미터 요 면적에다가 일단은 환지개발 방식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 조건으로 주민들의 일부 땅을 띄워가지고 지식센터 용지로 시에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한 이제 개발을 통해서 이제 단독주택 용지하고 이제 근린시설 용지, 이제 상가들 건물 들어가는 그런 용지를 이제 토지 소유주들이 확보하게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지식산업센터나 이제 도로, 녹지 이런 부분들은 오산시에 다 기부 체납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뭐 사업 대상지에서 뭐 제외시켰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또 환지 방식으로 했다가 이거 주민들이 막 이 시의 행정에 오락가락 해가지고 뭐
어떤 지역 정치권들과 이렇게 특혜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주민들과 갈등도 많이 심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일단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당초 이 그 33명의 그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은 사업 예정 부지에 제외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왜 현대 엔지니어링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난 뒤에 이 33명이 가지고 있는 땅까지 사업 부지란을 끌어들였는지가 저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업 예정 부지에서 제외됐다고 얘기한다면 이 33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 사업 부지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 엄청난 지가 상승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셨을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 33분의 지주분들의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33명이 살고 있는 땅들을 뭔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거로 보이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 매입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또 들어갔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이 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갑자기 현대 엔지니어링이 되면서 이 33명이 가지고 있는 땅도 다 사업 예정 부지에 포함시켜줘. 그리고 오산시가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공고까지 띄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3명에 있는 주민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냥 가장 그 지가 상승에 따라서 막대한 그 이제 차익을 예상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업 부지 안에 포함이 되니까 결국은 나는 그런 감정가로 보상만 받고 이제 여기서 몰려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곽 시장의 가장 측근이었었던 이 장내 문화원 원장이 이제 조합을 이제 구성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거는 사업예정부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수용당하는 것보다는 그래 우리 자체적으로 그 조합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 조합 개발이 그 탄력을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조합의 그 구성의 그 가장 기본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곽 시장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그 장내문화원 원장 그분이 자연스럽게 주도하게 됐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그 사업 예정 부지에 없던 이 33명의 땅들을 포함을 시키고 이걸 다시 제외시키고 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장내문화원 원장의 역할, 그들의 주도력을 강화시키는 데 결국은 현대 엔지니어링과 오산시가 결국은 약간 조연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복귀가 좀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개발 사업 관련돼서 아시는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개발 지역 대상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땅을 팔 때 약간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업 대상지 옆쪽에 있는 사람들의 땅을 갖고 있는 소유한 사람들이 땅을 팔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라면 향후에 지가 상승에 굉장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오산 우남뜰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던 남욱 변호사의 장인 정모 씨가 그 소유한 부동산이 사업 대상지에서 약간 제외된 벌말지구에 위치하고 있다면서요? 이 벌말지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 33명의 지주가 가지고 있던 그 땅, 저기 벌말지구예요. 네. 요거 한번 드론 영상 한번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장내문화원 이렇게 지금 저쪽 이제 우측에 보면은 이제 주차장, 널따란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 있죠. 저게 장내 그 문화원이에요. 저기 그 옆쪽에 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 도로 맞은편 쪽으로 이제 네모 반듯하게 장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구역이 이제 그 갑자기 사업 예정 부지에 들어갔다가 제외된 지역인데, 네. 여기에 그 남욱, 우리가 그 이 대장동 그 특혜의 핵심 인물로 등장되는 남욱의 장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저건 땅만 갖고 있어도 그냥 떼돈을 벌겠는데요. 요건 우리 고 기자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남욱 장인의 땅들이 일단 지금 드론 영상 지금 다시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일단 여기서 좀 사진 좀 한번 멈춰 주십시오.
네. 예, 일단 저 지금 그 밑에 녹색으로 돼 있는 데 지금 장내 문화예식장이고요. 바로 그 위로 네. 그 지금 녹지 하나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그 위에 또 바로 이제 건물 하나 보이시죠? 네, 조그만 건물. 예, 저 이제 다 이제 그 직사각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요. 저 건물이 이제 남옥장인 토지입니다. 이야. 저거는 그냥 갖고만 있어도 정말 떼돈을 벌겠습니다. 참 땅이 참 이쁘게 생겼죠. 네. 네, 반듯해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 저 장내문화원 원장과 그 남욱 변호사의 장인이 저 지역에 있는 재개발 그 조합의 공동 그 위원장을 이제 맡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죠? 일단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남욱 변호사의 장인이 이제 어떻게 저 해당된 부지를 이제 그 쭉 개발을 했는지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우선 그 남욱 변호사 장인 이제 정모 씨는 이제 91년 10월 달에 이 문제가 되는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일대 토지 3,841평방미터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해당 토지에는 1998년 5월, 그다음에 2009년 8월 달에 각각 채권 최고액 2억 1천만 원, 1억 8천만 원, 총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통상 이제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설정할 때 통상 대출액의 120%를 이제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걸 감안하면은 약 한 3억 2,500만 원 정도를 대출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이제 2017년 2월 22일 이 해당 토지에 설정된 두 건의 근저당이 한 번에 해지가 되죠. 지금 한 번에 해지가 되고 3일 뒤인 2월 25일 그 정모 씨 아들 명의로 2층 규모의 상가 건물 공사가 시작됩니다. 아까 드론 영상에서 봤던 이제 그 건물이죠. 예, 그래서 건축 면적 약 299평방미터, 연면적 598평방미터의 그 일반 철골 구조의 건물 이 건물인가요? 공사를 마치고 네, 이 건물입니다. 이제 2017년 12월 26일 사용 승인을 이제 받고요. 그리고 2018년 1월 17일 이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참. 남욱 변호사의 장인 정모 씨가 길게는 19년, 짧게는 8년간 이자만 내다가 갑자기 목돈이 생겨서 한 번에 갚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건축주가 된 정모 씨의 아들은 뭐라고 답변하는지 고태영 기자님과 좀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 좀 들어보고 나서 얘기를 할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신문의 고태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다름이 아니고 네네. 아버님 소재에 대해 이제 건물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 좀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네. 그게 지금 그 2017년 2월에 이제 그 건물을 착공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네네. 근데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본 결과, 네. 이게 지금 지금 뭐 건물에 대한 이제 뭐 그런 뭐 대출 같은 것도 지금 전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런데 네. 그 건축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좀 조달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니, 제가. 네. 아니, 그게 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 아버님 명의 이제 토지가 기존에 네네. 포함이 돼 있다가 네네. 좀 재척이 됐잖아요. 또 거기 이제 그 환지 방식으로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네. 네,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주변에서는 근데, 네. 아니, 건물 올린 거에 대해 제가 뭐 답변을 제가 무슨 수사받는 사람도 아니고. 네. 이거를 지금 어떤 취지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남욱 변호사 해가지고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거 내용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요,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얘기하고, 검찰에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남욱 변호사 자금이요? 그거 저랑 집사람이랑 갖고 있는 거라 농협에서 대출 받아갖고 했어요. 다 자료 있고요. 무슨 대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건물에 대한 이제 그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전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답변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남욱변에서 자금 우남뜰에 들어온 적도 없고 매형 본 적도 없고요. 시집간 누나의 남편일 뿐이에요. 저랑 완전 별개예요. 무슨 같은 호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대 구성은 틀리고 진짜로 전 만나기도 힘들어요.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우남뜰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자님도 취재하시고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우남뜰 거기는 얼마지구는 우남뜰이 아니었어요. 사업자 선정으로 이렇게 제안서가 올라왔다가 뭐 난개발을 뭐 그런 것 때문에 도시시민위원회 해서 정당하게 제외된 거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욱변에서 자금 들어온 거 일치 없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기자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좀 그 아버님 토지잖아요, 토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뭐 명확하게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아서 뭐 조사하시던지 그건 뭐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팩트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 이제 좀 궁금한 점 하나 뭐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거기 건물이 끊겠습니다. 저 업무 때문에 먼저 끊겠습니다. 네. 네, 방금 저희 그 고 기자님하고 통화하신 저분이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잖아요. 네, 근데 처남이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의 비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지금 근무 중인 걸로 지금 확인되고 네,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거 관련돼서 현재 언론들한테 이게 무슨 신의 장난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싶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 남욱 천안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통화할 당시 때 굉장히 좀 강한 좀 거부감을 좀 나타낸 편이었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답변을 좀 많이 회피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먼저 통화한 내용을 일단 또 하고 나서 지금 너무나 또 궁금한 점이 또 많은데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서 다시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해당 부지하고는 일단은 지금 뭐 남욱 변호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그게 지금 아버님 토지시고 이제 건물을 지금 신축을 하신 건데. 네네. 기존에 이제 있던 거기는 이제 건물을 헐고서 지금 신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존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벽돌 건물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벽돌 건물이 없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은행에 설정되어 있던 벽돌 건물이라는 그건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제가 좀 생각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아까 이제 부임하고 같이 대출받아서 이제 신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제 그 돈이 그게 또 면적당 보면 이제 평당 한 최소 한 300만 원 해당 5억 원 돈 건축비가 소요가 되는데, 네. 예, 그 돈을 다 대출을 받아서 다 신축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거랑요, 대출을 같이 겸해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자금하고 이제 대출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네. 그럼 이제 거기 지금 건물의 설정은 지금 하나도 안 걸려 있던데요. 세를 받고, 아니, 세를 받고, 당연히, 돈을 갚아야죠. 은행이랑 다 갚잖아요. 갚았으니까 오겠죠. 아니, 이걸 제가 어떻게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최초 건물 신축 당시 그 건물에 대한 설정은 안 걸으셨던 거예요?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 받으셨던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한 대출을? 받았다고요. 건물로서 대출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 건물로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제가 다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아니, 이게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은행에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진행했는데 지금 그 건물은 굉장히 좀 깨끗하더라고요. 그럼 은행에다 알아보세요. 저희가 이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고요. 그러면 그 은행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일체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안 그랬으면은 제가 전화도 안 받았을 거예요. 아까 제가 전화 못 받은 건 화장실에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전화 온 거 지금 바로 받았고 지금 전화해 주신 것도 제가 그쪽이랑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전화 안 받고 피하겠죠. 근데 저는 전화 오는 거 다 받아요. 일체 법적이나 뭐나 그리고 뭐 저는 양심적 도덕적으로도 1도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매형이나 대장동 이거는 시집간 누나 저기 매형일 뿐이에요. 저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 은행에서 어떻게 대출받고 뭐 굳이 제가 이런 제 뭐 그런 것까지 다 보고 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아버님 부분에 이제 부동산에 좀 대출이 좀 껴 있었는데 이제 대출을 다 갚으신 다음에 바로 이제 건물이 올라갔더라고요. 더 이상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그럼 그 아버님의 그 대출에 관한 지금 그 시청자 중에서 한 분께서 신용대출 받았나 보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일단 지금 등기부등본 상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은 등기부등본 상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럼 신용대출이네. 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그 건물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땅에 건물을 올리면 사실은 이제 본인이 직접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본인 돈이 아니고 그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면 외부에서 돈을 더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기존에 그 땅에 담보로 잡혀 있었던 그 대출을 다 갚아버린 거죠. 그렇죠. 갚아버린 상태에서 건물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올리는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 남욱 변호사의 처남 얘기는 본인 자기 돈으로 또 건물을 올렸다고 얘기는 안 하고 외부에서 돈을 지금 또 빌려온 것처럼 설명을 하잖아요. 일단 지금 그런데 그 외부에서 돈을 빌려온 건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만약에 그 신용대출 신용대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의 담보대출 금리하고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하자면 신용대출 금리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용대출 받았을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남욱 씨가 다른 데서 번 돈을 가지고 지금 화천대유 말고도 지금 위례신도시 사업에도 부인이 그 위례신도시 자산관리회사의 그 대표로 지내면서 거기서도 상당한 수익을 남겼을 텐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남욱 씨가 2차로 저쪽 그 우남뜰에서도 또 뭔가 그 옆쪽에 있는 장인 건물을 짓는데 돈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은 되는데 그쪽에서 돈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단 저도 이제 이 등기부등본을 제가 좀 살펴보면서 굉장히 좀 의아했던 부분이 일단은 지금 그 남욱 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을 지은 토지가 지금 아버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욱 장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땅에다 이제 자기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건물을 지게 된 케이스인데 보통 이제 건물을 지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현금이 진짜 풍성하다면 뭐 은행빚 안 받고 이제 뭐 내 돈 가지고 건물을 올릴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금이 좀 넉넉지 못하니까 이제 은행 대출 통해서 대출 가서 건물을 짓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는 거죠. 아주. 그럼 아예 그럼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담보 대출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담보 대출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아니 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면은 굳이 그 근저당 설정되는 걸 해지할 이유가 없죠. 기존 대출을 갚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하고 이제 금리 차이가 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보통 이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 중후반. 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출자의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5%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뭐 단순하게 계산해서 한 2% 차이가 나죠. 네. 그럼 2억에 2%면 얼마입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왜 굳이 담보대출을 하지도 않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올렸을까? 이 부분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 아무튼 현재 그 남욱 씨의 처남이 있는 저 토지 이 땅 건물
저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례문화원 일대에 있는 그러니까 33명의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관련돼서 오산시청 담당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했는데 영상은 냉동창고 관련돼서 말을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오산시청 담당자 관련된 영상을 다시 저희가 편집을 했거든요. 그거 좀 준비됐으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구역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구역을 결정을 해서 공모를 냈죠. 우리가 기본적인 구역은 이렇다라고 해서 공모를 냈고, 근데 이제 그 사업자 현행에서 이거를 추가를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추가를 하겠다고 들어온 거고, 근데 이제 원래 사업 대상지가 아니었는데 사업지로 추가를 내려고 하니 주민들 원성이 세죠. 이제 갑자기 이제 없었던 사업지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시에서의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논리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민간 사업자가 제안했으니까 넣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기 이제 동탄산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오남들을 해야 되고, 여기만 남겨두게 되면 여기 난개발이라는 게 가장 큰 명분이었거든요. 난개발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해소해야 된다. 요거 참에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는 게 저희 명분이었는데, 이제 주민분들이 오셔서 이제 자기 주장을 얘기한 게 이거 말도 안 된다는 행위잖아, 하지 말아라. 뭐 개발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럼 이제 굳이 이 시가 명분이라는 게 난개발이라는데, 그 난개발 우리가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 행위자를 하지 말았으면 제일 좋겠는데 행위자를 구제된다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 이제 얘기를 하고 나간 거죠. 저는 넣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행위자는 해라. 근데 국민들이 스스로 해보겠다 하니 스스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시에 만약에 주민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만약에 제안이 된다면 운암들 계획하고 정합성을 비교를 해보자. 해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난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곤란하시겠지만 저희가 이 땅이나 그냥 일반 그냥 시민이었다 얘기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될 텐데 다 곽시암하고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윤진국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곽시암 초임 시절에 장례식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또 여기 그 냉동 그 덮은 냉장 그분은 또 그 2년 전에 그 좀 불미스러운 일을 처리했던 분이고, 그건 모르겠어요. 또 저쪽 땅도 마찬가지 이게 덮은 냉장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 분이 다 곽시암하고 어떤